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우선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중은행과는 좀 다른 금융공기업이죠. 그리고 금융공기업의 A매치 중에서도 가장 지원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하는 일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산업의 개발과 육성,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과 관리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성의 확보, 혁신 성장에 대한 선도를 위한 금융적 지원, 그리고 중소와 중견기업, 주력 산업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올해도 넥스트 원이라고 해서 이제 모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넥스트 라이즈, 넥스트 라이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혹은 다른 기업들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발판 삼아서 해외 쪽에도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금융이라던가 이런 복잡한 금융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방안들도 모색을 하지만 사실 신성장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이 되는 기업 육성과 지원에도 굉장히 힘쓰고 있는 은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역할인데요.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의 기능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 성장을 우리는 가속화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들의 추이, 현황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예전에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 성장의 추이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그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빠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방안,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혁신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의 변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성장에만 그치면 되지 않죠. 분명히 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을 거고요. 혹은 더 나은 넥스트 레벨업을 위해서도 기업들은 다양한 강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산업은행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컨설팅 같은 업무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장의 역량을 좀 키우고자 그리고 기초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역할이 그냥 금융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요. 정책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4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장그룹입니다. 그래서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성장자본, 이들은 사실 자본력이 좀 부족하죠. 아이디어나 잠재력은 굉장히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미래의 향후 산업에 대해서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내재적으로 풍부한데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키우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만 그냥 국내에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의 활성화만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실리콘밸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가에 진출을 하잖아요.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되는 그런 금융을 마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뿐만이 아니라 크로스보더 이런 금융을 통해서도 금융시장의 선도적 개척,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금융입니다. 아마 산업은행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투자금융 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툴 자체의 이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복잡한 금융에 대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그 기법 중에 하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법들을 통해서 국내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널리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융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조를 직접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아니면 학회를 통해서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요. 현재 현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금융이죠. 요즘에 한창 ESG에 대한 강화가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전 기업들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현상이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책금융을 수행을 하는 국제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 대, 중소, 기업 동반 성장,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협력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선도를 위한 준비,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책금융까지 정리해 봤습니다.